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라입니다. 3월 14일 오늘도 해외 시장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증시에는 부담으로 적용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는 심화되고 있고 러시아 또한 반발하는 모습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열릴 15일, 16일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 심리 역시도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CPI가 최고치를 또 경신한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몇 번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나올 회의록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이걸 다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란과의 핵 협의가 무산되는 모습에 109.33불 3.12% 국제유가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30년물을 제외하면 하락하는 모습,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하였습니다. 자, 뉴스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자면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는 59.7로 1년 기대 인플레가 1981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자, 이런 상황 속 골드만삭스는 미국 GDP 전망치를 하향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에서 35%까지 바라보고 있네요. 당연히 이런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나스닥이나 다우는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썩 좋지 못한 상황 속 바이든, 그러니까 미국 쪽과 러시아의 이 관계는 점점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정상 무역 관계를 종료하고 최외국 지위를 박탈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분명히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과 EU 제재에 당황한 푸틴 여러 가지 카드를 꺼냈지만 여전히 진퇴양난이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키이우 외곽에서 취재 촬영 피습으로 전 뉴욕타임즈 기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어떠한 식으로 여기에 대응을 할지도 이제 봤으면 좋겠고, 러시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미국 무기 선박이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것을 폭격할 것이다라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도와주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어차피 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이제 누가 한 발 좀 뒤로 물러나 줄지 이걸 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어줄 것 같고요. 유럽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물량 쪽으로도 이제 폭격을 가할지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유럽 쪽에 폭격하면은 러시아와의 이 관계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갖고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까지 진행이 된다면 정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 심리라는 게 내가 직접적으로 맞으면은 어떻게든 맞서서 이렇게 때려주고 싶은 게 심리인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좋겠고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은 14일 화상으로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이번에 일부 무기가 고갈이 되면서 중국에 군사적으로 지원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중국 쪽에서 이거를 들어주게 된다면 야, 그러면 중국 쪽으로도 제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단순하게 지원해주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 진영 간의 대립으로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번에 중국에서 지원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랑 중국이랑 편먹고 그 이외의 나라들 간에 편먹고 이렇게 싸움의 현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중국으로의 경제 제재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중국 쪽의 증시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증시 안 좋으면 한국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어떠한 식으로 움직일지 이거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 무기화에 산업계가 공포를 떨고 있다. 한국은 에너지가 생산이 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반도체 소재의 와이어링, 하니스까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업계 역시도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해운 물류 같은 경우에 이제 더 꼬였다라고 하죠. 러시아 때문에.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생산이 조금 주춤했다면 이번에는 와이어링 하니스 때문에
반도체로 인한 이 생산 적체가 쭉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꼬였던 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운임지수가 높은 위치에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해운업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운임이 높으면 많은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조선 쪽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서 주문을 한 쇠빙선, 요게 인도가 막혔다라고 해요. 쇠빙선을 많이 짓는 이 조선 쪽, 요런 쪽은 다시 한번 좀 조심을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고, 원 달러의 변동성이 계속되며 외국인의 매도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것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환차손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나가는 거. 한 1조를 갖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다가 1%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100억씩 막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억씩 손실이 나는 시장이죠. 하다 보니 그러한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가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외국인 매도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끝이 안 보일 수 있다. 이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컬리가 상장을 준비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새벽 배송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서 자, 컬리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전보다는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역시도 계속해서 이제 무언가 액션들이 나오고 있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애플카를 OEM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대만의 폭스콘이 일본의 100여 곳의 기업을 합류시키면서 전기차 동맹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뉴스들 대략 한 번씩 확인을 해본 것 같은데 그냥 정리를 해보자면 러시아 쪽의 이 대립은 점점 커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공급망 붕괴는 지속되고 있으며 조심해야 될 섹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랑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계속 커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정리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방금 드린 내용 이 영상보다도 빠르게 한 번씩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거나 실시간으로 괜찮은 뉴스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들어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멤버십 역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도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본 영상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게 재료가 너무 좋은데 최근에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죠. 한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전히 이 약간의 고비만 넘긴다면 좋은 모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뉴스부터 보자면 대한전선 이 구주주 유상증자 청약률이 96%를 달성했다라고 해요. 대주주인 호반산업 같은 경우에는 배정 주식을 전략 청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이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상증자의 성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보통 많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첫 번째가 회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운영 자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유상증자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커지려고 하는데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금이 약간 모자라서 근데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유는 더욱더 이제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데 약간의 투자가 모자라갖고 그러다 보니 투자금을 모집을 해나가는 거니까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이 두 번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약간 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다시금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서 지켜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투자들은 미국 인프라, 유럽 신재생 에너지 확대의 정책 기조로 인한 수혜로
연결받을 수 있겠고요. 벌써부터 이 미국 쪽, 유럽 쪽, 캐나다 이런 쪽에서 수주를 받으면서 레퍼런스가 하나씩 쌓이고 있어갖고 사업 확장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기대하면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하나 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고객에게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오르는 만큼 매출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구리 가격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전과 비교를 했을 때 여전히 높은 위치에서 횡보해주고 있죠. 그러면 야, 이거 되게 비싼 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치면은 돈 많이 벌겠네.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이 정도라도 올라가는 것 자체로 회사의 실적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말이죠. 조금이라도 돈 더 벌어야죠. 그죠? 자, 모든 것들의 재료들은 이 대한전선에 딱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외국인들도 팔기만 하다가 되게 작은 물량이지만 조금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이 플러스가 계속 연결이 되어 주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튀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 쪽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를 좀 본다면 일단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자면 뭐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을 딱 봤을 때 주봉상에 이 120 주선 이게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현재 이 481선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현 상황상 그렇게 멀지 않은 자리에 하나가 지지라인으로서 올라와주고 있다.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크지 않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지지를 해주다가 이제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61선까지는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61선을 뚫어줬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까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이유는 이 정도 61선 못 뚫는 게 벌써 몇 번째입니다. 근데 이 정도로 힘이 응축이 되어 있던 게 한번 딱 발산을 하면은 겨우 이만큼 오르고 끝나겠습니까? 힘을 이렇게 모았는데. 그래서 못해도 한 2,000원 부근까지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 뚫고 올라가는 건 나중에 뚫고 나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여기서 홍보해준다? 홀딩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지지라인 있는 거 체크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 거기가 문제가 됐다. 일단은 얘는 여기선 편안하게 보고 있다가 21선 돌파해주면 단타 생각하면 61선까지만 보면 되고, 61선까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여기 두르면 241선까지 지켜보면 된다. 현 상황에서는 그냥 일단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하나씩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께 대한전선 영상이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12,000명 도달 시에 구독자 요청 종목 이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할지 따로 영상으로 촬영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 공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제 채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